조영남 교수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. 한국이나 일본같이 각 정당들이 선거의 장에서 이슈나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리더십 교체 이후에 그 변화된 방향에 대해서 조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중국같이 그 단일 정당 체제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내 파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규범 속에서, 그리고 리더십 교체 그 과정이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그 과정과 이유를 조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이후의 조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분석 틀에 대해서도 당내 개혁과 그 당정 관계를 나누고 그 상황적 변화와 의도적 개혁을 나누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 틀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인 논지에 대해서 좀 별로 지적할 건 없고요.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. 근데 몇 가지 세부적인 상황에서 질문 혹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. 발표문 5페이지에 보면 집정능력 강화 그 사례로 든 게 정치국의 집단 학습을 사례로 들고 계시는데, 이게 본문에서도 쓰셨다시피 이 집단 학습이 1994년도에 이미 시작되었고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도 이미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, 집중능력 강화 이 2004년 9월에 이 발표된 이런 사례로 이걸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당교, 행정학교, 이것도 사례로 그런 게 좀 보충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이 당교나 행정학교의 그 기본적인 목표는 일상적인 교육입니다. 마찬가지로 2004년 9월 이전부터도 항상 추진해 왔던 그런 업무고요. 근데 이걸 2004년 9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상황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양적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로 아래의 내용, 대규모 학습운동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, 장점인 시대에 이미 3가지의 학습운동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후에 또 그 학습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, 장점인 시기와 그 이후에 성격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그 3개 대표 사상 학습운동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사회주의 체계하고는 아주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출하고 그걸 당내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, 그와 더불어서 그 지도자 장점인의 이런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런 학습운동이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로 그 반부패운동의 실패 또는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를 천령이나 아니면 고시라이 사건으로 들고 계시는데, 이것은 장점인 시기에 있었던 베이징 서기 천시통과 같이 그 고위층에서의 권력투쟁의 양식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부패운동보다는 그 권력투쟁의 양식 쪽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 10페이지에 67세 이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, 앞에서 68세 규정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 용어를 쓰셨는데, 그래서 이것도 또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그 고위 당 간부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 확대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는데, 그 나머지들은 모두 다 그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건데, 유독 이것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사항을 넣었는지 그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발표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서
인사교체는 됐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그 전임자들에 비해서 권력 기반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재량권이 약하기 때문에 집단 합의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본다면 장점인 시기와 이후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이 좀 변한 게 아닌가, 이걸 성격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